네, 안녕하세요. 소규모 교회 설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500평 이하, 150평, 200평 또는 작은 교회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변적 공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자, 이 가변적 공간에 대한 계획은 뭐냐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식당, 중예배실, 교육공간, 소그룹실 보편적으로 작은 교회가 필수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들을 예를 들어 식당으로만 써서는 교회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죠. 중예배실로만 써 가지고는 그 작은 면적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의 어떤 그 교회 운영, 목회 방침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은 하나의 공간이 한 세네 가지 용도로 동시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칸막이가 가변식 칸막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가변식 칸막이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 품질도 잘 나오고 그 긴밀성도 높아져 가지고 소음도 많이 차단이 되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옆에서 물론 소음은 좀 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마감재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이고 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가변식, 칸막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발전돼요. 자, 교회에서 이 가변식 공간의 큰 적용 공간은 소그룹 공간이 되겠죠. 자, 소그룹 공간이 보통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보통 4명, 5명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미팅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그룹과 소그룹 사이의 칸막이를 슬라이딩 월, 이동식 칸막이로 해보면은 6평, 8평, 10평짜리 공간이 생기죠. 그럼 거기에 한 12세 명 중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복장 모임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식당으로도 쓰지만 청소년들의 탁구장, 그 다음에 행사마다, 문화센터, 새벽 기도회까지 심지어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예배실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 그 다음에 심지어 150석 정도 이상만 되면 예식장으로 쓸 수 있고, 그거 다 치우면은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한 행사장도 되고 연회 공간도 되고 전시장도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당, 교육공간, 소그룹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가변적 공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설계 요소거든요. 대부분에 보면 대예배실도 가변적으로 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본당을 주일날은 본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날에는 이 본당 의자를 뒤로 이렇게 쭉 밀면 벽에 가서 의자가 이렇게 딱 붙박이식으로 딱 붙는 걸 우리가 수납식 의자라 그래요.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쭉 넣으면은 본당이 이 농구장이 돼요. 족구장 되고, 그리고 예배 때는 그 의자를 앞으로 쭉 끄집어내면 스탠드식 의자가 돼요. 그리고 앞에 개인 의자 딱 세팅하면 예배실. 근데 그 본당의 크기가 한 9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본당에서 모든 걸 하죠. 그 교회는. 이렇듯이 정해진 면적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소규모 교회, 특히 500평 이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와 같은 가변적 시스템에 의해서 공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지붕층 공간이 있죠. 옥상 공간. 그 옥상 공간은 한계층이 생겨요. 한계층. 그래서 그 옥상 공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 이거는 공간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공간이 돼요. 옥상 공간은.
지붕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변적 공간은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요 부분이 요 3강하고 4강은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어서 하겠는데, 자, 식당의 가변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뒤에는 이제 소예배실 가변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3강, 4강, 5강은 이제 시리즈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에 맞아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식당의 가변성은 실제 이 그림은 동두천 쪽에 있는 모 교회에 지어진 예입니다. 설계를 제가 했는데, 자, 이 교회는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당 및 복합 공간이고, 2층이 교육 공간이고, 3층이 대예배실이에요. 그래서 층당 한 100평 정도에서 3개층으로 지어집니다. 근데 자, 그럼 본당 빼고 나면은 2개 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 2개 층을 가지고 충분히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정보 나눔,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교회입니다. 특히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1층에서 모든 코이노니아, 문화공간, 성도들의 친교, 이런 공간은 여기서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도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 이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됩니다. 그 문 표시 있죠? 그리고 쭉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약간 칠해놓은 부분은 북카페예요. 요 북카페가 주일날이 아니고 평일날에는 주일날에는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 되고 카페가 돼요. 평일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벽 쪽 바깥에 약간 진하게 해놓은 요 부분은 야외 카페 테라스예요. 그래서 이 야외 카페 테라스하고 안에 북카페하고가 양쪽에서 문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 외벽은 이제 유리로 돼 있어서 외벽도 이렇게 외부 경관도 쭉 보실 수가 있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사무실, 다용도실, 복합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왼쪽에 위에 있는 부분이 다 식당입니다. 근데 이 식당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맨 위가 그 주방이고, 주방 뒤로 서비스 발코니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주방에 관련된 식자재 다듬는다든지 이런 작업 공간이고, 그 옆에하고 아랫부분은 홀 식당입니다. 여기는 홀로 되어 있어요. 그냥 쭉 들어가면서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제 홀 식당이고, 이 홀이 약 116명 정도가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식당 좌측에 보면 그 계단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 계단실하고 그 사이 벽에 있는 게 거의 무대예요. 그 계단실 벽에 지금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인데, 여기에 왜 무대를 설치해 놨냐면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의자만 딱 틀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평일날에는 이 지역에 문화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의실, 세미나실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소그룹 공간이 4개가 나와 있죠. 밑에 부분에. 이 소그룹 공간은 평일날 식사할 때는 룸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무슨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세교님이 오신다든지, 외부 강사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 소그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실과 소그룹실 사이의 칸막이는 이동식 칸막이입니다. 이걸 밀면은 많은 분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사 공간과 북카페하고 사이의 칸막이는 폴딩 도어예요. 이 문을 이렇게 딱 열면 식당하고 북카페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전체로. 그래서 주일날 혹시
뭐 집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식당과 북카페 사이의 문을 딱 열면 전체가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도가 밑에 있고 소그룹실 밑에 복도가 있고 그 밑에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만들어서 여기서 다양하게 안내도 하고 여기 행정적인 거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고 그 옆이 탕비실하고 자료실이 있고요. 사무실 좌측에 그리고 그 옆이 이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앞쪽에 소그룹실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그 1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매지간한 공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위로도 또 발코니를 둬서 식사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저 뒤가 이제 낮은 야산인데 뒤를 조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처럼 이 3층짜리 약 300여 평 내외의 교회에서는 식당이 6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식당으로 쓰는 거고 새벽 기도실,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교육실. 자, 그럼 이와 같이 식당이 복합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방에 있는 주방과 식당 사이에 있는 그 배식구 있죠. 이 배식구 처리가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이 배식구가 지저분하거든요. 안에 뭐 싱크대도 보이고 냉장고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거를 이 배식구를 이동식 문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 주방이 사라져버려요. 주방이 없어요. 딱 들어오면 깨끗한 일반 다목적 공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이 문을 닫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실, 교육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그 다음에 이 홀에 있는 그 테이블들을 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발코니 쪽으로 옮기면 청소년들의 탁구장, 그 다음에 바자회장, 발표회장, 전시장, 이렇게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의 뭐 2층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평일날에는 1층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5번 항을 보겠습니다. 자, 5번 항은 소규모 교회에서 500평 이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쓰셔야 될 내용이 소예배실이거든요. 여기 소예배실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소예배실이 약 100석 정도 나와요. 작은 교회죠. 100석 정도인데 이 소예배실이 여기서 지금 언급해 놓은 것은 한 3가지 용도. 첫 번째는 집회죠. 그 다음에 공연장, 뭐 여기서 음악회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공연장. 그 다음에 예식장. 여러분 요즘 도심지에 예식장 가면요, 과거에는 예식장이 컸는데 지금 예식장 그래 안 커요. 한 100석, 120석 정도 예식장 충분하거든요. 예식장. 그 다음에 의자를 조금 세팅을 하면은 연회장, 지역사회의 행사마당, 이렇게 경로 잔치마당, 뭐 이런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예배실을 이렇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뒤에 방송실. 그래서 이 방송실을 막으면 또 공간이 주니까 방송 부스, 담당 뒤쪽에 돼 있죠. 방송 부스 이런 걸 두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강단 좌측이나 우측에 작은 대기 공간 같은 거 해놓으면 더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연극을 한다면 여기 대기 공간이 필요하죠.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준비 공간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거는 소그룹, 중그룹 이런 공간들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보면은 소그룹 공간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해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공간의 많은 확보입니다. 이것은 이 소그룹 공간은 성도님들이 아주 가장 필요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그룹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여기 3, 3, 5 들어가서 쭉
대화도 하고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뭐 좀 많이 들어간다면 이동식 칸막이 딱 열면은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그룹 공간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요즘은 또 유튜브 스튜디오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이 소그룹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평일날에는 소그룹으로 쓰고 유튜브 찍을 때는 이동식 칸막이 딱 옮기고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그룹 공간의 필요성은 더 증대돼 가는데, 팬데믹 이후에 소그룹 공간이 어떻게 중요하게 됐냐면은 상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끊임없이 접촉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 공간을 평일날에는 세무, 법률, 건축, 건강 뭐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로 많이 쓰여집니다. 실제 우리가 홍성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설계할 때도 소그룹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또 지역 사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다기능에 대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소규모 공간에서 공간을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따르는 아이디어, 설계 내용,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